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틀째 하락하면서 500선을 이탈하기도 했죠.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600선 이하가 남았는데 6개월 만에 오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코스닥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매도로 오늘 하루 만에 2000선 아래에서 이 장을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 개인과 기관은 매수로 대응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가는 종목들은 또 오르더라고요. 저희 종목에 대한 팁 내일장 대장주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 거래량도 부진한데 그나마 대형주로 시장에 매기가 몰리면서 코스닥의 소외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500선 내줬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 코스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사실 500이라는 말은 원래는 잘못된 말이죠. 50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맞는 건데 네. 코스닥 지수가 원래 그 97년도죠. 1997년도에 100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지수가 그 지수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오늘 코스닥 지수 뭐 40을 기록했다, 50을 기록했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니까 중간에 그냥 10을 곱해버린 거거든요. 원래 지수는 50밖에 안 되는 지수죠. 실질적으로는. 예. 근데 여태까지 코스닥 지수가 실질적으로 500포인트 위쪽에서 이루어졌던 진행이 됐던 기간과 하방에서 진행을 됐던 기간은 거의 반반 정도예요. 근데 왜 오늘 500포인트 깬 게 이슈가 됐냐 하면 이제 올해는 500포인트 깬 게 두 번째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난 6월 달에 한 번 깼었고 그다음에 계속 500포인트 위쪽에 위치하다가 500포인트를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하향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년도서부터 이제 대주주들은 그 주식을 한 주라도 팔 때 이제 양도세를 부과를 받게 되는데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체 지분의 2%, 그다음에 물량으로 따질 때는 50억, 그다음에 코스닥은 전체 지분의 4%, 물량으로 따졌을 때 40억 이상 갖고 있는 주주들이 매도를 했을 때, 내년서부터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나 어떤 그 물량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올해 26일까지 매도를 좀 해놔야지만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종목별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 신용 물량이라고 표현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2,500만 원어치 신용으로 이제 한마디로 증권사에 빚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매수를 했는데 그 담보 비율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게 됐죠. 그 물량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롱 펀드라고 최근에 조금 약간 그 자금이 많이 집행이 된 롱쇼 펀드라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롱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매수를 뜻하고 숏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매도를 뜻하는 건데 이 롱숏 펀드 이제 올라갈 만한 주식은 매수를 하고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은 공매도를 치는 이러한 펀드들이 최근에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대형주들보다는 시세적으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너무 많이 좀 타격을 입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코스닥 500포인트 글쎄요 아직까지 저점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오프닝 때도 이야기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600포인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닥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우울한가요, 여전히? 글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그 가치를 계산을 해서 그거보다 싸다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하는 어떤 매지 가치, 그 가치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차트만 보고 기술적인 투자를 하는 어떤 테크니컬 아날리시스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에 하나가 안 될 땐 하나가 좀 잘 되는 시장이 계속 왔었었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모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분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점을 자기가 이제 판단하에 저점 이 정도는 너무 싸다라는 판단보다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반등을 확인하고 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죠. 갖고 와야죠.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테이퍼링 이슈가 연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거 보면 그 우려는 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좀 테이퍼링 이슈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예, 지금 제가 준비라기보다 분석상으로는 네.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는 일단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알려진 불확실성은 이제 더 이상의 불확실성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원래 사실 미국 증시가 빠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경기 호전을 펀더멘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는 그러한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보다도 아까 서두에 우리 박근호 전문가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연말 어떤 또 비중 축소에 대한 또 인위적인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장도 외국인 더 이상의 어떤 크나큰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테이퍼링 이슈는 일단은 시장에 이미 다 선반영이 됐고 영향력은 되게 제한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제 재정 협상이 미국 쪽에서 남아 있는데 네. 마감 시한이 공교롭게도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12월 13일까지 지금 마감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1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 번의 샷다운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2월 7일날 부채한도 그 협상 그 마감일인데 그날까지도 좀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연말 내내 좀 산타랠리를 기대를 했지만 네. 조금 불안감이 더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 경제 지표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중국과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지표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지금 이미 중요한 지표들은 다 나왔는데, 가장 네. 중요했던 게 고용 지표예요. 예. 벤 버냉키도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지면은 테이퍼링 무조건 진행한다. 그리고 오늘 FRB에서 매파, 비둘기파, 전부 다, 이번 달 안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좀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너무 호전되다 보니까 명분이 없어요. 뒤로 밀어야 이제 명분이 없고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지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감 시한 12월 13일. 요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장 이슈들 말씀 나눠봤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도 시간에는 내일장에서 급등 가능한 종목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확인하기 전에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내일장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초강세를 이어가던 AJ 렌터카 오늘 4%가량 빠지면서 수익률이 줄었죠. 누적 수익률은 26.8%이고요. 락앤락 3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했습니다. 3% 정도 오르면서 6.4%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가 오늘 0.5% 매수가 위에서 마감하면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플랜티넷 오늘 5% 이상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종가 8,600원으로 매수가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LG화학기술 오늘 2% 가까이 오르다가 장 막판에 밀렸죠. 0.7% 손실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AMT 결국 손절됐군요. 낙폭 만회하지 못하고 오늘도 9%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3호 개발도 추가 하락하며 2.4%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SM 오늘 0.7% 오르면서 수익률 6.4%로 늘었고요. 하림이 3% 하락하면서 18%로 수익률 줄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도달했던 휴어즈는 오늘도 추가 반등했습니다. 수익률 31.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다시 손실폭이 늘었고요. 4.6%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오늘 편입된 베이직하우스 2%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C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손실은 5.8%로 어제보다는 줄었고요. 서울반도체 외국인의 매수 속에 1.9%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루멘스 오늘 2% 반등하며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대봉 LS와 미디어플렉스 오늘 모두 추가 하락하면서 손절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리자전거 오늘 2.6% 하락했지만 수익률 7% 유지하고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 오늘 3.2%로 이틀째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D스테크 아쉽게 손절 처리됐고요. CJ 헬로비전은 추가 상승하며 8.7%로 수익이 늘었습니다. 네, 끝으로 현대EP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아쉽게도 오늘 이 종목도 손절이 됐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손절된 종목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3호 개발부터 한번 AS 받아볼까요? 손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시청자 여러분 좀 죄송한데 예. 외롭지는 않네요. 손절이 많이 나갔네요. 사람들도. 네. 3호 개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센TV 플러스 전문가분들 출연하시는, 손절된 종목군들을 오히려 더 좀 지켜보다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더 좀 좋다라 보고 있는데, 3호 개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3호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운을 띄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서 무슨 건설 주냐 이렇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 업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산 가치가 뛰어나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한 종목군들은 사실 여러분 이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그 현금 자체가 어떤 시가총액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샀을 때 내가 돈을 주고 돈을 사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죠. 회사에서 어떤 연구개발비도 많이 안 쓰고 다른 쪽에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회사 자체의 가치는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3호 개발층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나름대로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저점을 한번 깼다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2,500원 선 라인을 한번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영향도 좀 있었겠고 종목 개별 탄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점을 깰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시장 때문에 약간 분위기를 탔을 뿐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손절밀이나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 61선 깨기 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네. 61선 깨기 전까지는 매수가 좀 유효하고, 외국인들도 뭐 매도 거의 안 나고 조금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네.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럼 오늘 한 종목 더 추가적으로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절된 네. SAMT라는 종목인데요. 그쵸, 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수익을 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좀 급락이 가파르게 나왔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팔진 않았기 때문에 뭐 확실히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대주주들의 물량을 26일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는 좀 팔아놓으려고 하는 느낌도 있었고,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SAMT가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인데 1년에 2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물론 키코 때문에 회사가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만은 단언컨대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삼성 계열사들의 전자회사들이 망하지 않는 SAMT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디스플레이들을 대부분 70% 이상 유통을 하는 게 바로 이 SAMT인데, 글쎄요, 뭐, 시세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유를 찾는 것만큼 저는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장 영향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보유하신 분들 어쩔 수 없이 계속 뭐 손절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은 실질적으로 예. 시장만 괜찮고 어떤 조금 수급만 받쳐주면 SAMT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가격대예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네. 근데 조금 뭐 오늘 어제 시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미보유하신 분들 중에 SAMT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거래가 조금 더 터지고 양봉을 좀 뽑아냈을 때, 반등을 했을 때 오히려 좀 매수 관점 내지는 추가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는 네. 게 좀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종목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서울 반도체 일단 플러스 나고 있는 상태인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반도체 오늘 코스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고요. 서울반도체 차트가 조금 늦게 나오네요. 제가 다시 한번 네. 서울반도체 차트 좀 보겠습니다. 오늘
21선을 좀 살려주는, 예, 다시 한번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시장이 불안합니다. 어떤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좀 아무리 좋은 기업, 또 아무리 수급이 좋더라도, 우리 박근혜 전문가 SAMT처럼 기업이 좋더라도 시장이 또 출렁이면은 또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홀딩감 좀 유지를 하시되 손절가를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좀 급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제가 39,200원으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9,200원이 깨지면 손절하는 걸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손절을 기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도 제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상향 조정이 아니라 조금 낮출게요. 43,000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AS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삼성중공업이 손절이 나갔죠. 삼성중공업이 또 한 1%, 아니, 100원 정도 가격 차이로 좀 손절을 좀 당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은 대형주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살짝 제가 제시했던 손절 라인이 여기였는데요.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5일선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뭐라 그럴까, 자꾸, 낚싯줄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 제가 자꾸 낚이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자꾸 100원 차이로 자꾸 이렇게 약 올립니다. 근데, 네. 저는 뭐 처음 말씀드렸듯이 분할로 이런 종목군들 모아보시면 차기 주도주가 바로 조선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이렇게 코스닥 쪽은 조금 분위기 안 좋지만 또 가격 조정, 선 조정 받았던 이런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조선 섹터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림목 가격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좀 매수를 관점을 좀 유지하셔도 좋고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내일 다시 한번 편입을 시도하겠고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37,500원 사이로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감행을 하겠고요. 매수 체결되면 목표가는 48,000원, 48,000원을 목표가로 하겠고요. 또다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을 거예요. 역시 뭐 손절 당하면 당하더라도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3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좀 며칠 전에 손절됐던 삼성중공업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 가능하겠다. 내일 시초가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박근호 전문가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화신테크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속해 있습니다. 3거래일째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무려 4.8% 급등하며 마감했죠. 코스닥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화신테크, 코스닥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화신테크를 모르시는 분은 계셔도 화신이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주식시장에 안 계실 겁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들 중에 화신이라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센 종목이 있는데 그 화신과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 화신테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일단은 그 자동차의 차체나 셰시, 용접봉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핫 이슈가 뭐냐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제네시스 신형이 이제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죠. 근데 이 제네시스가 나오는 시장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포스코 강판을 썼었는데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에서 개발을 한 고장력 강판을 좀 사용을 하면서 어떤 뭐 특징들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썼던 강판보다 무게가 좀 약간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 훨씬 큰 에코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의 안정성을 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시장의 어떤 소비자들은 연비라든가 다른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 완전 불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일장일단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부분을 만드는 회사냐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이드로포밍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우리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차체를 한 번에 다 만들 수는 없죠. 각 부분들을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이제 일자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불구불 하기도 하고 구멍도 뚫려 있는데 그런 것들 용접이 필요 없이 좀 복잡한 어떤 철판들을 한 번에 좀 만들 수 있는 게 하이드로포밍이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는 유일하게 기술을 갖고 있었죠. 네. 이제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하이드로포밍으로 생산을 하는 이 기술이 바로 화신테크에서 제공을 한 건데 얼마 전에 그 현대제철에서 이 하이드로포밍으로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가치 투자를 하기에도 좀 약간 미흡한 시장 상황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차트 투자를 하기에도 좀 미흡한 시장인데 제가 이 화신테크를 갖고 온 이유는 두 가지가 다
어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서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 상승까지는 좀 불가능했었고 어떤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네. 우리 어떤 종목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결정을 할 때는 그 기업이 어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매출이 일단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똑같이 영업이익을 100억을 내지만 한 회사는 매출액이 500억이고 다른 회사 1000억이다. 물론 A라는 전자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더 높지만 매출액이 더 높은 1000억이라는 회사가 그 시가총액이 더 높게 잡히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화신이라고 이제 계열사가 있었었는데 지분을 모두 양도를 해서 지금 공장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죠. 그 부분 이제 완공되고 어떤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지만 조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면 이제 이 화신테크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화면에서 좀 길게 봤는데 한 5년 정도, 7년 정도 이제 차트인데 이 2,500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 번도 2,500원 위쪽에서 유지를 해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오늘 최근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2,500원 정도를 딱 종가 기준을 좀 맞춰주면서 거래량도 우측 아래 보시면 거래량도 늘어나는 흐름. 물론 위쪽에 보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 기관은 거의 매매에 참여를 하지 않고 외국인은 지분율이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거래량 대비해서 나오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미미한 물량이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라갔을 때 2,500원을 돌파를 한 후에 그 2,500원을 가격적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보고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전략이긴 합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는 방송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가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매수가 대비해서 1,000원 정도, 네. 수익률적으로 한 40%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200원 정도, 밑가격 잡아서 2,3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원이라고 하면 지금 한 11선 전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박근호 전문가님, 화신테크. 오늘 보니까 좀 거래량도 실리면서 양호한 흐름이 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오늘 좀 누가 사줬는지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화면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테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 거래량 대비해서 한 1%도 안 되는 물량이 한 2,000주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조금 더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회사 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안 나오는데, 기관 투자자는 거의 매수를 나타내주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매도를 나타내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은 기업이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 비중이 70%가 개인 투자의 어떤 매매 비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외국인들을 산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뭐 기관이 판다라고 해서 내려가는 보장도 없고,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중에 누가 많은가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외국인들 기관이 아무리 팔아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준다라고 그러면은 뭐 화신테크 좋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신테크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4거래일 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3.2%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최근 4분기 실적 개선 전망과 모바일 게임 성장 기대감에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좀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NHN에서 이제 기업이 분할돼서 재상장이 됐죠. NH 엔터테인먼트와 지금 라인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는 네이버 이렇게 분할 두 개로 이제 재상장이 된 회사 중에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하고 PC 온라인 게임에서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게임 이름을 좀 몇 개를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게임을 또 관심 없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커스를, 이러한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되는구나,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에서
포코팡 포카카오라는, 저도 이 게임은 잘 하지 않지만 네. 이 게임이 일매출이 1억 원이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매출이 1억을 돌파한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으로서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이고, 지금 시장에서 인기를 좀 구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최근 출시를 지금 라인 플랫폼, 네이버의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통해서 게임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들이 지금 신작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순위가 계속 5위, 6위를 여러 게임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게임 개발사입니다. 에이템이라는 일본 게임에서 업무 제휴를 해서 NH 엔터테인먼트와 에이템이 신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모바일 게임 회사를 새롭게 창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 대한 진출, 또 업무 제휴를 통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좀 결론적으로 네이버 라인이 성장하면은 자연스럽게 NHN 엔터테인먼트가 만드는 게임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즉, 라인의 성장의 가장 최대 수혜주가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NHN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모바일 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PC 온라인 게임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게임이에요. 풋볼데이라는 게임을 지금 신작으로 내놨는데 지금 굉장히 접속수가 높게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모바일 버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PC 온라인 게임 하다가 또 뭐 예를 들어 출근을 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 사물을 보러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교통편 안에서 모바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스포츠 게임을 지금 출시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좀 타이밍이 좀 잘 맞다. 내년에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서 이러한 게임들을 출시한다는 건 국내외적으로 어떤 소비자의 컨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서 위닝 11 온라인 2014. 이 게임이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고, 올해 말에 비공개 시범 서비스가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작 게임들의 모멘텀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모바일 게임은 내년도에 상반기만 해서 한 30여 종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존재는 하죠. 지금 4대 중독법에 이제 게임 산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좀 말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선반영이 돼서 주가들은 좀 충분히 빠진 상황이고요. 또 정부에서는 반대적으로 좀 킬러 컨텐츠를 육성하겠다. 예를 들어 5대 신성장 동력 사업에 지금 이 게임주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또 중독법을 뭐 넣겠다 말겠다 이러고 있지만, 뒤에서는 또 신성장 사업을 키우겠다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악재 부분은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NH 엔터테인먼트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저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좀 밑돌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적정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좀 음봉이 이제 나올 때 좀 예.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켜주길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네. 시장 분위기상 좀 언더슈팅이 좀 나왔어요. 좀 살짝 깼지만 수급적으로는 이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오늘 음봉이 이제 나오는 이 음봉에, 희한하게 이 음봉 나오는 자리에서는 또 개인들이 항상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패턴상으로 21선을 제압하고 눌림목이 이제 완성되어 간다라는 좀 이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 이론이 맞다라면 깨지 말아야 할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손절 라인은 98,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여기 양 이틀 동안에 탄생됐던 이 두 개의 양봉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양봉 캔들을 기점으로 이 하단선 정도를 저는 손절 라인을 잡고 있고, N자형 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5일선은 좀 지켜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네. 손절가는 98,800원을 드리지만 5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 포인트를 꼭 가져가시고, N자 파동이 진행이 된다면 목표가 1,500원 라인 때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또 시장이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암울하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형에 선택한다면 저는 코스피 쪽으로 한번 베팅을 좀 해보자는 관점입니다. 네, 손절가 98,800원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5일선 지지 여부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 어떤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하게 오를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코스닥의 IT 부품주이죠. 최근 주가는 바닥을 찍고 5일선이 급격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터치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세 보이며 오늘도 4.8% 올랐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이정민 대표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온라인 여행시장의 1위 사업자로 꼽히고 있죠.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 그 기대감에 최근 4주간 주가는 17%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시노펙스. 이미 오늘도 한번 불기둥이 나오기도 했네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시노펙스는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기업이죠. 이제 휴대폰 전자 부품 쪽과 수처리 사업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기업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코스닥의 디스플레이는 코스닥에서 무슨 회사다라고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이전에는 다 사실 시노펙스 밑에 있었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시노펙스가 조금 그 회사들만큼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 이 얘기 세 번째 나오네요. 그 기술적 분석과 내재 가치 두 개 모두 지금 시장에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보통 그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최근에 많이 급상승한 종목군들이 이제 언제 꺾일지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게 고가권 징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반대로 많이 하락을 하던 기업이 바닥권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을 훨씬 더 상쇄를 하는 높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바닥 신도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시노펙스가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뭐 500만 주 가까이 좀 터졌는데 내일장 불기둥 주 기업 내용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면, 자,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은 이 회사의 어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에서 큰 역할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고 그 상한가 가격 위쪽에서 약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3일 동안 좀 받는 흐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연속 상한가나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을 때 옆으로 조정을 줬을 때 상한가의 상단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70% 이상 확률로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시노펙스가 상한가 가격 깨지 않고 3일 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시노펙스가 작년 1분기 때 좀 약간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거기서 그 상승률을 마감을 하는 게 바로 대량 거래와 함께 마감을 좀 해줬거든요. 지금 제 가치보다도 많이 빠져있는 시노펙스라고 봤을 때 최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11월 달에 나왔던 한 번 나오는 이런 대량 거래 후에 어떤 거래량이 죽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근 4일 연속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래는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기존의 상한가 가격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한 1,900원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725원이네요, 종가가. 목표 가격 말씀드렸던 1,900원 잡도록 하고, 손절매 가격은 25원 정도 매수 가격 이탈을 한 1,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노펙스 내일장 불기둥 기대해 보는 거 오늘 좀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여부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에도 그리고 한번 기업적인 내용은 제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정민 전문가님은 그거에 대한 질문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노펙스 2차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정미 대표님, 시노펙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조금 양념만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탈 메쉬 센서, 터치 센서를 기술을 개발해서 예. 내년 2분기에 이제 납품을 상용화가 된다라는 이제 이슈와 함께 오늘 좀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터치 스크린에는 그 ITO라는 센서가 들어가요. 근데 이 ITO 센서는 보통 일본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일본 쪽에서 좀 부품을 조달해 오던 것을 이 메탈 메쉬 센서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단점이 있다라면 내년 2분기에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모멘텀 자체로는 지금 주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노팩스 일단 두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전망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미 대표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어떤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인터파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불기둥 종목을 한번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예. 어떻게 재밌는 게 포트 종목보다 불기둥 종목이 더 잘 갑니다. 제가 11월 초순에 좀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좀 가야 할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인터파크 제가 온라인 여행사 1위 사업자죠. 근데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또 12월이 본의 아니게 또 여행 성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껴서 또 해외로 좀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부여가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4분기의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점이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불기둥 종목을 여기서 제안을 드렸는데 하루 쉬고 그다음 이틀째 날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와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좀 구가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때 줬던 위치대로 21선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불기둥 종목은 저는 이제 베팅을 해본다는 개념을 좀 부여를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 여기서 양봉이 한다라면 21선은 깨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주 단순한 전략이 나오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베팅을 한다라면 고점에 대한 11,900원까지 목표치로 베팅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해서 21선을 깬다. 21선 자리가 11,100원입니다. 11,100원이 이탈되다면 깔끔하게 기계적으로 손절 딱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팅은 충분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외국인들 매수를 해줬다는 거 수급이 차트에 보시겠지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이 내일도 좀 매수가 들어간다면 좀 양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초가에 베팅을 해서요. 21선 깨지지 않으면 11,9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제안을 드릴게요. 네, 인터파크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요. 박근호 전문가님, 인터파크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장 불기둥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환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항공주나 우리가 보통 여행주로 표현하는 무슨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좀 시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행주들도 이상하게 시세가 안 나오고 항공주들은 두 개 아시아나 대한항공 모두 그룹사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시세가 좀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시세가 꺾이지 않는 인터파크 이제 연말에 어떤 그 이벤트 시즌도 많이 다가오고 무슨 공연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열리죠. 그다음 여행주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갖고 나오셨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네, 자리 오늘 살짝 죽는 자리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파크로 예. 고스트라로 또 뮤지컬을 예매를 해서 또 한편 보고 왔습니다. 제가 또 인터파크를 통해서 제가 예매를 많이 한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세요. 네. 어찌됐거나 단기 종목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인터파크 내일 한번 불기둥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제가 롯데쇼핑에 네. 40만 8,500원에 예. 20% 보유하고 있는데 40만 8,500원의 비중이 20%요? 예. 예. 지금 이거 매도 시점 좀 봐주십사 하고. 매도 시점이요? 혹시 예, 이 종목 그러고-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매수하신 지? 이게 한 1년 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그 사이에 한 번쯤 매도 이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장기적으로 더 보셨나 봐요.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 본 게 아니고 네. 원래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추가 매수하셔서 좀 낮추신 거군요. 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롯데쇼핑 일단은 어떤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목표가 궁금하고, 그러고 또 제가 이것도 매수한 가격에,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 네.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잘 들어봐 주세요.
네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근혜 전문가님, 롯데 쇼핑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분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자, 롯데쇼핑 이제 내수 대표적인 내수 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파주나 저 여주 쪽에 가면 이제 그 롯데와 신세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울렛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2월 상품들을 싸게 파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끊겼기 때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봤을 때 항상 이러한 감정을 받거든요. 지금 과연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맞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년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분 다 차지를 하고 우리 백화점과 그 아울렛 부분만 생각을 했을 때 이것만 생각을 하자고요. 내년이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것만 판단을 하면 롯데쇼핑을 지금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르고 나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질 텐데 제 기준으로는 당연히 홀딩입니다. 지금 내년보다 올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경제라는 것은 사실 앞날을 내다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기가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롯데쇼핑과 신세계 이런 백화점들 유통주들을 팔 필요가 없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하잖아요. 물론 매수하시고 나서 3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잘 버티셨어요. 1년 동안 지났지만 고생한 만큼 수익은 좀 내고 나오셨으면 될 것 같고 내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산정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제 기준에 롯데쇼핑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황입니다. 한 45만 원 정도 충분히 좀 주지 않을까. 물론 시간적인 부분은 1년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네. 뭐 1년 기다리셨는데 앞으로 몇 달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 2분기 안쪽으로 45만 원 한번 롯데쇼핑 네. 찍어주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좋을 건가 나쁠 건가 그것만 뭐 보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 더 들고 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려봐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삼천리 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오늘 종간 2만 원이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삼천리 자전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자전거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박수범 전문가하고 좀 설전을 벌였었는데 네. 기억이 나네요. 겨울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질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지금 선진국형 뭐 테마주다 해가지고 지금 참 좋은 레저라든가 또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 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전거 수요가 증가해서 좀 주가가 더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좀 전기 자전거 테마가 조금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삼천리 자전거 더 간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좀 올라올 때마다 차트 보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고점을 일단 돌파는 했어요. 돌파는 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지금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또 갈 수도 있지만 좀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손절 라인을 한 19,000원, 19,700원을 딱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버텨보는 전략 좋습니다. 대신에 21선이 위에서 좀 깨져 내려오기 시작하면 조정폭이 상당히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21선 확실하게 진짜 목숨처럼 좀 손절 라인 지키셨으면 좋겠고 21선 깨지지 않는 한 좀 버텨보시는 전략도 좋아 보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압박이 좀 생길 걸로 보여지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분할 매도 또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21선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자 이런 말씀 네. 드릴게요. 네, 삼천리 자전거 21선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영흥철강이 들어왔습니다. 3542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100원 그리고 비중이 20%. 오늘 종가가 무려 4% 급락한 1,940원이거든요. 좀 손실폭이 많으세요. 박광 전문가님, 영흥철강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괜찮은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가총액이 좀 그렇게 세진 않지만 1,500억대 정도 시가총액이 세진 않지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완성차를 살 때도 현대차를 살까 기아차를 살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반도체가 간다라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살까 하이닉스를 살까 고민을 하기도 하죠. 자, 영흥철강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는 이제 쇠를 만드는 선을 그 루프를 만드는 그런 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같은 업종 중에 막강한 경쟁자가 있죠. 이제 고려 제강이 있는데, 사실 저는, 고려 제강이 더 무거울 거라는 선입관을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고려 제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가면서 다음날 굉장히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한번 나와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영흥철강과 고려 제강을 비교를 했을 때는 영흥철강을 질문 주셨지만 죄송하지만 고려 제강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매도 관점이 아니라 네. 종목 교체 차원에서 영흥철강 말고 같은 업종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고려 제강 쪽으로 고려 제강이요? 네, 고려 제강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싼 가격인데 반등 네. 기다리셨다가 고려 제강 쪽으로 차분히 좀 옮겨 놓으시면 나중에 결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영흥철강보다는 향후도 성장성이 좋은 고려 제강으로 교체 매매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한국정밀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3,500원이고 비중 30%. 이 종목도 최근 이틀 새 좀 급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정 대표님, 한국정밀기계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 매수가가 13,500원이신데 제가 조금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고 예. 전방산업이 그러니까 호전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전방산업은 호황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호황 국면 초기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쪽 그리고 풍력 쪽, 발전 쪽 이쪽 섹터들이 호황기에 들어갈수록 이런 기계 섹터들은 좀 정밀 기계 섹터들은 장비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펀더멘털은 유효하다. 하지만 바로 지금 실전 매매에 좀 들어가 볼게요. 차트 보시면 13,500원 매수 들어가신 우리 시청자님, 여기 지금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1차 상승 이후에 시간 조정에 좀 들어갔을 뿐 N자 파동을 기다릴 수 있는 파동이었는데 여기서 좀 실수하신 부분은 비중을 좀 30%를 한 번에 좀 잡으셨다라는 거. 좀 분할로 잡으셨다면 오늘같이 좀 이틀 동안 밀렸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물론 이 밑으로 방향을 튼 이틀 동안의 급락 상황은 코스닥 영향이지 이 기업의 펀더멘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 변한 거 없고요. 수급 잠시 보여드리겠는데 수급 나간 거 전혀 없어요. 수급도 지금 양호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코스닥의 소나기가 한번 내려왔고 이 코스닥 소나기가 멈추기를 기다리시고 소나기가 멈춘다라면 이 이틀 동안의 급락은 보십시오.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크지 않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음봉을 밀린 것은 네. 시장 시장 분위기가 호전되면 바로 V자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한 종목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OCI가 들어왔습니다. 2331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25만 원 그리고 비중이 20%.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 OCI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OCI 2011년도서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가장 화나는 부분은 이런 거죠. 65만 원 이상 갔던 OCI가 최저점 13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 계열사의 증권사에서는 단 한 번도 매도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네. 외국계에서는 매도 의견이 좀 그래도 가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뭐, 그런 부분 차지하고 지금 상황에서 OCI를 갖고 갈 건가? 반등이 가능한가? 아니면은 더 추가를 할 것인가? 25년 사셨으면 최소한 2년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OCI 갖고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다른 대형주들이 정말 힘차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OCI가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만약 못 따라갔을 경우에는 심리적인 박탈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전 지금 가격에서 OCI 물론 좋아진다라 그러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이지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OCI 갖고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기 상당히 좀 느끼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비중이 20% 정도시니까 갖고 가시는데 네. 한 18만 원 정도권 예. 정도까지 반등을 주면 사실 18만 원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군요. 매도를 해 놓으시고 현금으로 갖고 가시는 게 사실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좋은 의견 들으지 못한 점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다른 대형주를 바꾸시는 게 OCI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시장 초과 수익률을 내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OCI까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 골든테이블 투자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